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가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순간 이미 내 통장에서는 돈은 빠져나가고 만다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인천경찰청 수사과 이수룡 경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룡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또 지능화가 되면서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다고 하죠. 이 네. 보이스피싱 주요 범죄 수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수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법으로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다음에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전화를 걸어와서는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니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한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만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새 제 핸드폰, 제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대출 받으라고 이렇게 뭐 은행 여러 가지 은행들이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경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건 뭐 아니 그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네.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걸? 네. 가장 크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취득한 금융정보를 통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들이라고 하지 말고 네. 범을 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속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수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수법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라며 전화를 걸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상품권에 있는 핀 번호를 요구해서 자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법이 요즘 급증하고 있으니까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그 문화상품권을 요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그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오. 네네. 요즘 문화상품권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은 또 현금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찾아볼 수 없던 피해금 수취 유형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그 보이스피싱 범들도 이제 고도화가 돼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유의 어눌한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금융 정보까지 알고 또 수사관이라고 전화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 어눌한 말투로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요즘은 그런 어눌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스피싱범들은 우리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까지 미리 알고 접근하고 수사기관의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이제 수사협조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이야, 치밀하게 참 준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최근에 그 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뭐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재작년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작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를 뭐 쉽게 딱 설명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은행 어플 설치입니다. 은행 이게 어플 설치요? 네, 네.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 은행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는데요. 네. 이제 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은 일단 금융정보가 먼저 해킹이 되고 피해자가 이제 정상적인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범들이 그 전화를 가로채 가지고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속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특징을 소개드리자면은 예. 두 번째로는 현금을 요구하는데요.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기존 대출 은행 측 연락을 한 다음에 예.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라면서 겁을 줍니다. 음. 네, 그런 다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으니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만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예.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검찰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다며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우리 저 이수영 네, 저 경장님,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 저지르는 이 놈들, 네. 아니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을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는 걸로 태어났나 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계속 수법이 진행화되고 있어서 진짜 계속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 범죄자들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수없이 왔습니다. 나이대가 어때요? 한 20대가 많습니까? 뭐 나이대가 여러 종류입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현금 인출책이냐, 현금 수거책이냐, 이야, 총책이냐 다 따라서 예. 나이가 다 다양합니다. 여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요? 네, 그러면 저기 다양합니다. 자기가 이제 걸렸어. 예, 네, 걸려가지고 보이스피싱범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오면은 아이고 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거의 그런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는 없고요. 인정 안 해요? 자기도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돼서 자기가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하지만 조사를 해보면은 다 나오니까 거의 구속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참 이 나쁜 짓도 이게 네, 정말 그 되게 창의적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사회적 불안을 악용한 네, 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대처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런 일로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네. 당부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장님.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인터뷰하면서 말한 내용이 가장 예방법이자 대처법이긴 한데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이제 개인정보랑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신규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로 전화하려는 분들께서는 이제 휴대폰 앱을 설치하라고 권유하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이제 갚으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전화를 걸어서 문화사법권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은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이런 이렇게 주의하셨는데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면은 예. 즉시 112로 신고해서 이제 자기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 어디로 신고요? 원래는 112도 있고 이제 금감원도 있는데 예, 참 예. 이제 다들 외우기 쉽게 가장 알고 있는 112로 우선 연락하신 다음에 112.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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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2로 연락해서 자기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한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저 지급 정지 요청도 빨리 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최대한 빨리 해야지 이미 인출했으면은 이것도 네. 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 보이스피싱인 걸 바로 인지하자마자 바로 이제 112 신고해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오늘 우리 이수령 경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경찰청 수사과 이수령 경장이었습니다.